내가 15년 동안 이 일을 했다 그랬잖아. 너 이 HG 보이지? 내가 일을 시작했을 땐 이게 없었어. 그 정도라고. 엄청 오래된 차 아니에요? 그치. 내가 시작했을 때는 TG가 제일 최신형 차였어. TG도 되게 예쁜 차 아니었나요? 그치. TG, 그리고 TG 다음에 그랜저 뉴 럭셔리, 그 다음에 더 럭셔리 그랜저. 그러니까 TG로 해가지고 약간만 페이스리프트 된 것들이 제일 최신형 차였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막 이쁜 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반떼 MD, 그리고 K5 그 과학 5호기라는 거, 그리고 스포티지 R, 그 YF 소나타, 이런 차들이 내가 일을 시작하고 한 6개월인가 1년 있다가 막 쏟아져 나올 때야. 진짜 이 한국 차들의 어떤 그 역사가 탄생했던 그때가 나는 그때라고 생각을 해. 중고차가 제일 잘 될 때야. 제일 호황일 때가 아마 그때였다. 약 한 15, 6년 전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오래 이 업계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매입을 안 한 차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 일단은 연식은 이제 꽤 됐는데 그거에 비해 키로수가 현저한 차. 난 이런 차는 좀 꺼려해. 예,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더 뉴 소렌토 나온 지가 한 7, 8년 됐어. 근데 키로수가 뭐 5만도 안 탔어. 이러면 일단은 시세가 되게 옛날 차치고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싸. 키로수가 짧다는 이유로. 보통 얼마 정도 더 비싼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기보다는 이거를 키로수를 만약에 5만 킬로 미만짜리 사는 거랑 이거 다음 나온 신형 있지? 그 모델을 사는 거랑 가격이 같아. 아, 신형 가격이랑 똑같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좀 이제 연식은 좀 됐는데 키로수가 현저하게 짧은 차는 웬만하면 좀 피한다. 그런 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네. 이 스포티지, 올류 투싼, 이 더 뉴 아반떼 AD, 이런 게 전부가 다 이제 나온 지가 거의 10년이 돼가는 모델이란 말이야. 준준준준 신형 이런 정도인데 얘네가 키로수가 막 3만 킬로, 막 2만 킬로 이렇게 짧게 탄 차들이 있어. 그런 차들을 파시는 분들의 또 특징이 있어. 또 자기 차는 새 차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금액 내고가 절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고 사는 입장에서도 이런 차들을 시세를 알아보시면 아마 생각보다 되게 비싸다는 걸 느낄 거야. 중고차가 감가가 되는 공식이 없잖아. 1년당 뭐 얼마, 키로수 10,000km당 얼마, 이런 공식이 없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자기 나름 파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방금 말했듯이 차를 자기 혼자서 탔고, 그리고 나는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단 말이야. 그래서 좀 생각보다 가격을 높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차들을 딜러들이 매입을 해오면 시세가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거지. 매입해오는 딜러는 무슨 생각인 거예요? 중고차 딜러, 지금 이 수원에만 해도 한 딜러만 해도 한 1,000명이 넘을 거야. 그러면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실력이 다르잖아. 그리고 경험도 다르고 경력도 다르고. 이러니까 나처럼 이제 오래 일을 하는 사람은 아, 이런 차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갖고 오면 좀 오래 묶인다, 이런 데이터가 다 있어. 비교적 좀 경력이 덜 된 사람들은 사람들이 짧은 키로수 좋아하니까 이거 가져가면은 금방 팔리겠지? 이렇게 하고 매입을 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들 때문에 그런 차들도 존재한다 생각하거든. 경력이 좀 된 딜러가 있고 짧은 딜러가 있으면 무조건 경력이 된 딜러가 더 좋은 점이 많다라는 거야. 너 여기 주차장을 다 찍어봐봐. 차가 엄청 많잖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오래 한 딜러는 차를 종류도 많이 접해봤겠지. 5년 된 딜러라고 치자. 그러면은 5년 전에 나온 차가 더 뉴 그랜저 IG야.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한 사람과 내가 시작했을 때는 HG가 없었어. TG가 제일 좋은 차였어. 그럼 여태까지 시리즈가 몇 개냐? 그 한 가지의 차종만 따져도 엄청나게 많지. 그러면 차가 국산차도 있고, 그리고 수입차도 있고, 그 안에 차종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연식 키로수가 다양하고, 이거는 진짜 앞으로 나도 경험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는 거야. 이거 경험으로 따지면.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사야 그만큼 좋은 점이 많다라는 거지, 내 말은. 이거 학습을 한 거랑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랑은 천지 차이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사람들이 1인 신조차를 좋아하잖아. 근데 나는 1인 신조차는 거르는 편이다. 그러니까 1인 신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한 명이 잘 관리를 해서 애지중지 탔겠지,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일단 최근에 내 경험만 봐도 내가 포르쉐 카이엔을 매입을 했단 말이야. 1인 신조야. 딱 5년 타시고 파는 거야. 엄청난 고급차잖아. 근데 내가 매입을 하러 딱 갔을 때 차 상태가 진짜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진짜 올 도색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 큰 기스나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그런 막 심한 스크래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잔 돌빵, 잔 문콕, 실내도 보면은 안에 뭐 컵홀더라든지 아니면 어디 막 이런 수납함 이런 데 보면은 곳곳에 엄청 막 지저분해. 실내 클리닝 싹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탄 차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거 내가 진짜 몸소 느끼게 된 거야. 꼭 상태가 좋으리라는 법이 없구나. 생각보다 사람들은 1인 신조차를 좋아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걸 내가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거지.
반대로 내가 방금 얘기해준 케이스처럼 혼자서 운행을 많이 했지만 내가 귀찮아서든 뭐해서든 관리 상태가 안 돼 있는 차들이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여러 명이 탔던 차가 오히려 상태가 좋은 경우가 뭐냐면은 1번 차주가 엉망으로 탔어. 그럼 2번 차주가 그 엉망인 상태 그대로 탈까? 정비를 하겠지. 그리고 또 타다 보면 또 뭐가 노후가 되고 뭐가 고장이 나잖아. 그럼 이 3번 차주가 또 그대로 타지 않겠지. 뭔가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하겠지. 이렇게 몇 번의 수정의 과정을 거치겠지.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많이 변경된 차들도 상태가 좋은 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인 신조차가 반드시 상태가 좋을 거라는 것은 선입견이고 그게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뭐 많은 딜러들이 차를 소개할 때 1인 신조입니다 이러고 메리트를 주잖아. 그거는 영업적인 멘트야.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1인 신조 얘기가 또 나와서 말인데 차를 사는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20, 30대도 차를 많이 사. 근데 중고차를 안 사고 신차를 사는 경우가 있어. 최근에도 26살인가가 모닝 2년 된 거를 이제 나한테 팔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받아봤더니 차 상태가 진짜 엄청 안 좋더라. 그러면 이것도 1인 신조는 맞잖아. 그런데 상태가 안 좋았어. 이유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고 차에 대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니까 관리를 할래야 몰라서라도 안 할 수 있었겠지. 그래서 차 상태가 안 좋았겠지. 1인 신조 차라고 해서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지. 1인 신조라고 해서 무조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경매하면은 차를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메리트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경매차는 절대 사면 안 돼요. 진짜 이건 제가 극구 반대입니다. 싼 맛에 사는 거 아니에요? 싼 것밖에 없어. 오로지 싼 거. 그런 경매장가. 그 이후에는 난 책임을 못 지는 거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그 렌트 이력 있는 모든 그 렌트카는 이 중고차 경매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차를 경매 이루어지기 전 한 3, 4일 전부터 차를 보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많은 딜러들이 와서 다 그 인기 많은 차, 예를 들어 이런 카니발 같은 거를 다 뜯어봐. 이제 다 뜯어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살 보는 게 아니야. 이거 고무 파킹부터 해가지고 실내 이런 거 다 분리하고 막 진짜 다 뜯어봐. 왜냐면은 경매는 시작가와 이 낙찰되는 금액의 폭이 되게 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 잘못 봤다가 그거 다 마이너스 보거든. 그러니까 차를 엄청 세심하게 뜯어보는데 그걸 한 명이 보는 게 아니야.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와서 보는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차를 여러 명이 그렇게까지 뜯어보면 차 상태가 어떻겠어? 안 그래도 누군가가 이 사람 돌려타고 저 사람 돌려타고 했던 차를 경매장 왔는데 또 이 딜러가 다 뜯어보고 저 딜러가 다 뜯어보면 이 차 상태가 나만 하겠냐 이거지. 여러분, 허위 매물이란 게 그런 방식이 경매장에도 있습니다. 제 들은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차를 내일 가가지고 경매 입찰을 할 거야. 그러면은 그 전날 아침 일찍 가. 아침 일찍 가서 이 차에 내가 하자를 만들어놔. 누군가가 와서 검차해봤을 때 이거 여기 고장난데? 이런 판단을 하게끔 약간 나만 아는 하자를 만들어 놓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매입을 안 할 거 아니야. 이거 문제가 있네 하고, 그럼 자기가 그걸 매입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자를 만들어 놓는데 어느 날은 이랬다라는 거야. 이 차가 유찰이 된 거야. 경매를 할 수가 없게. 그래서 내가 망가뜨려 놨는데 경매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망가진 상태로 그대로 있겠지. 그런 차를 누군가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아까 전에 말한 미리 와가지고 막 고장내는 사람 있잖아. 그 얘기가 이 은박지를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슈 단자에다가 시동 걸면 딱 쇼트 나버리게 싹 감싸 놓는 거야. 그럼 전기가 딱 통하면 뻥 터져버리게. 그렇게 고장을 내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 이슈 단자만 고치는 건 수리비가 얼마 안 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걸 모르니까 야 이거 차 완전 문제가 있네, 차가 터져버렸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매입을 안 하는 거지. 자기만 알고 있는 고장인 거지. 이거 엄청나지 않냐? 진짜?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해요? 나도 불가능인 것 같은데 진짜 이 중고차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지. 경매가 꼭 딜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다 참여 가능합니다. 보증금 뭐 50만 원 정도 걸어 놓으면은 경매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젊은 층은 당연히 이제 그런 쪽으로 구매를 안 하겠지만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경매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이런 걸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대표님 되게 재밌는데 뭐 허위 매물에 대한 건 없나요? 너가 알고 있는 허위 매물이 뭐가 있지? 차를 사러 왔는데 원래 봤던 차가 팔렸다라는 게 하나 있고, 같은 차가 서 있는데 이 차가 딜러들도 몰랐는데 오신다고 해서 한번 점검해 보니 차가 망가졌다, 어디가 일단 안 좋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난리나. 그렇게 하지 않아. 어떻게 하냐면은 팔렸다? 예를 들면은 손님하고 차를 보러 와서 이런 빈칸에 와가지고 연기를 하지. 뭐야? 잠시만요. 야, 잠깐만요. 사장님 죄송한데 잠시만요. 야, 이 차 어디 갔어? 뭐?
지금 나갔다고?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지. 이래야지 손님들이 막 뭐라 안 하니까 이런 연기를 하는 거 이건 너무 예전 방법이고 더 진화를 해서 이제 차가 있어 가면 고객님이 이 차 보시고 오신 거 맞죠? 네, 맞아요. 이 차 보러 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차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시동을 걸겠지 이제. 시동을 걸 때 에어컨을 이빠이 틀어. 풀 가동을 시켜. 그래 엔진 소리가 더 시끄럽거든. 시동 걸고 가만 안 있고 엑셀을 방방 밟아 일부러 소란스럽게 방방. 본네트 점검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사장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 이거 좀 소리가 안 좋네. 그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탁탁 치는 소리 나잖아요 이거. 아 차 잘 모르셔가지고 모르시는구나. 지금 미세하게 탁탁 치는 소리 나시죠? 그 엔진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소리 나는 거예요. 깨진다고요? 아, 잘 모르셔서 그래. 저는 차를 이제 많이 잘 알잖아요. 깨지는 소리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깨름직하게 자꾸 만드는 거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차에 한번 타보실래요? 밟아 이렇게. 이거 보세요. 엔진 소리 이상하죠? 고객님이 괜찮다 하든 안 하든 난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러면은 사는 입장에 깨름칙하잖아 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야. 그냥 어디다가든 다 갖다 붙이는 거야. 뭐 미션 같은 것도 지금 진동이 좀 심하죠? 아, 이거 상태가 맛이 갔네. 아, 이거 수리비 한 몇백 나오겠다. 이렇게 자꾸 깨름칙하게 자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 갔을 때 그 차는 있는데 깨름칙하게 해가지고 뭔가 다른 차 보게끔 유도를 하는 거지. 차라는 게 그 차만 보고 꼭 사야 된다라는 그 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다른 차를 보게 만드는 거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내가 15년 동안 있었으니까 다 보고 이게 꼭 배워야지 배우는 거냐? 어깨 넘어 보는 것도 내가 알게 되는 거지. 내가 해봤으면 지금 너랑 나랑 여기서 이러고 있겠냐? 내가 저기 어디 독방에 갇혀있지? 아 요즘에는 유튜브, 우리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에랑 인스타그램에 요즘에 이런 식으로 또 허위 매물을 하는 것 같더라고. 뭐 아반떼 월 불입금 16만 원, 뭐 모닝 5만 원, 펠리세이드 뭐 20 얼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계산으로 곱해보잖아. 예를 들어 아반떼 10 얼마를 곱하기 60 해보면 1000만 원도 안 하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과장 광고 같은 거를 하는데 그게 엄청 메이저급 유튜버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 아, 근데 그러면 사기 아니에요? 그 인스타나 그 유튜브는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관리법에 걸리지 않아. 그 네이버나 이런 데는 네이버에서 다 자체적으로 걸러. 허위 매물이나 과장 광고는. 근데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이거는 해외 그거 회사기 때문에 못 걸러. 아니,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수는 있어요? 아, 절대 안 나오지. 말 그대로 그냥 허위 광고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지. 요즘 스타일의 허위 광고인 거지 뭐. 대표님, 근데 15년 동안 하셨잖아요. 음. 솔직히 저도 중고차를 사면서 가장 걱정이 당장 살 때는 당연히 고장나 있는 차를 팔진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차를 사고 나서 한 달이나 뭐 2달 후에 차가 어디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전화가 온 적이 좀 있나요? 많지. 그럼 많아.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식이 좀 된 차들은 거의 백발백중 전화 온다고 봐야 돼. 내가 지금 막 다 증명해 줄 수 없지만 실제로 매달 나가는 그런 사후 처리 수리비가 1000단위야. 그거만 알면 돼. 소비자분들도 싸고 좋은 차를 원하는 게 아니라 뒤에 문제가 없는 차를 원해.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중고차 딜러들도 웬만해서는 사후 처리를 좀 어느 정도 해주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경력이 좀 오래됐으니까 좀 차이가 뭐냐면은 나도 그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차 사가신 분이 딜러님 이거 좀 뭐 문제 같은데요 이러면은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잠시만요 그러고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막 인터넷 뒤져보고 이러는데 하나 처리해 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이제 내가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들으면 바로바로 그거요? 이러시면 됩니다. 그거요? 그 수리비 요만큼밖에 안 나오니까 저희가 해드릴게요. 바로바로 답이 나오지. 피드백이 빨라. 나도 20대 30대 때는 어떤 그 열정, 파이팅 뭔가 이런 게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그런 거보다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의가 좀 있지. 대표님한테 뭐 전화를 해서 고치면 뭐 다른 데서 고치는 건 좀 다른가요? 확실히 다르지. 실제로 얼마 전에 전화 오신 분이 벤츠 마이바흐를 사가신 분인데 브레이크 패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비스 센터 들어갔는데 짝당 45만 원을 얘기했다는 거야. 부품값만. 그럼 거기에 공인비가 또 더 되면은 엄청 심하지 수리비가. 그러면 소비자가 야, 이 수리비 많이 나오는 차를 이거 점검도 안 하고 팔았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알아보니까 앞에 2개 하는데 25, 뒤에 하는데 28, 다 하는 가격이 여기 한쪽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 소비자가 알아본 금액, 나는 훨씬 싸게 하니까. 왜냐면 내가 이 일을 오래 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딜러들이 나랑 같은 카센터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도 거래처다 보니까 자기네랑 오랫동안 거래한 사람들 위주로 좀 저렴하게 해주든지 뭐 어떤 정비할 때 좀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혜택을 더 준다라는 거야. 그거는 이 사람인지를 어쩔 수 없을 거야 아마.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이 수리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난 무조건 차를 판매를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즉시 무조건 나한테 전화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더 강조를 하자면은 일반 다른 딜러들보다도 내가 좀 더 쌀 거야. 아마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 거래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해주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처리해 주지. 그게 난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많은 유튜버들이 있잖아. 그래서 뭐 재밌는 유튜버도 있고 정보를 주는, 아니면 정비를 잘하는 이런 어떤 특징들이 다 있는데 나한테 뭐가 있을까? 내가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오래됐지 여기에서, 그리고 아직 그 경력에 비해 좀 젊지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소비자분들이 요즘에는 싸고 좋은 차보다 오래가는, 오래 탈 수 있는 차를 원한단 말이야.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내가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나. 너 같으면은 경력이 5년 된 정비사랑 15년 된 정비사가 있어. 그럼 누구한테 고치겠어? 당연히 오래된 정비사한테 고치겠지. 그런 것처럼 경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야. 특히 이 차는